양봉은 양봉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벌써 정말로 가을의 계절에 성큼 다가올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9월 7일이 바로 백로란 절기가 들어있죠. 백로란 절기는요,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보면은 흰 이슬이다 외치는 계절이 바로 백로의 계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양봉이는요, 제가 뭐 이 백로를 중요해서 소개하는 것은 아닌데, 백로를 절기를 전후해서 바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백로는 바로 이슬이 맺힌다는 얘기인데, 이슬이 왜 맺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 땅에서 찬기온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낮에는 지금 35도 이상 올라가는데 무슨 찬기온이냐 이렇게 됩니다. 땅 속에는 이미 가을이 왔고 겨울 채비를 합니다. 그 땅 속에는 찬기온이 올라오고 지상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결로 현상에 의해서 풀에 바로 이슬이 맺히는 것이 백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그 밤에 언제? 밤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낮에는 35도까지 올라가니까 낮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다. 마릅니다. 밤에 그만큼 기온이 이슬이 맺힌다는 것은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낮에는 35도까지 지금 일기예보상 보면은 가지만은 지금 도심에서는 야간에 그 열대가 끝났다고 며칠 전에 방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봉장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열대가 끝났죠. 우리 양봉장은 도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산간지역에 있고 산에 있다 보니까 뭐 일찍 시작됩니다. 그런데 벌써 그 열대가 끝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온도가 막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백로 때가 되면은 낮과 밤에 기온차가 거의 15도 이상 차이 납니다. 그 정도 차이 납니다. 그는 낮에는 벌들이 흩어져 있다가 막 밖에 나와서 소문이 확 붙어 있다가 내부서라도 벽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은 밤만 되면 쪼그라듭니다. 5매가 쪼그라들어서 2매, 3매로 다 뭉쳐버립니다. 그럼 2매는 관리가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백로란 절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요걸 이제 강론에 가서 하나 보도록 하는데, 오늘 이제 이 강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가을벌 양성, 즉 월동벌이죠. 그 다음에 월동 사냥을 요 동시에 해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하나하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초순 양봉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아까 우리가 헤드라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절에는 무엇보다도 가을벌, 즉 월동벌을 잘 육성을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월동을 제대로 들어가서 내년 봄벌을 제대로 기대할 수 있다. 9월 초순 양봉 관리 교재를 한번 낭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9페이지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본 중앙에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2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내용을 부연 설명을 통해서 또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여기다 책에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꼭 말로 설명할 거는 설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초순 양봉 관리, 원래는 9월 7일입니다만 9월 7일과 8일 이렇게 양일간에 윤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하루는 달라집니다. 9월 8일 백로를 시점으로 가을벌, 즉 월동벌 양성을 시작한다. 월동 식량 공급도 동시에 진행한다. 지금 월동 식량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계절입니다. 그 뒷장에 220페이지를 잠깐 낭독을 하겠습니다. 자, 가을벌, 즉 월동벌 양성 준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 1차 축소, 월동 축소라고 해놨어. 왜 1차 축소냐? 지금 9월달인데 원래 봄에 해야지 1차 축소일 텐데 왜 지금 그러냐? 지금 봄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자, 1차 축소는 왜 해야 되는지 나왔습니다. 벌 간격은 여름 동안 상대적으로 넓어진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벌들이 취하는 자생적 조치이다. 더우니까 당연히 벌통벽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소문 입구에 나와서 확 붙어 있거나 그런 겁니다. 자, 9월이 되면은 더위도 차츰 물러가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벌들은 상호 간격을 좁힌다. 벌통 내부의 보온을 체온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이 시기는 육아 관리를 위해서도 보온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벌 간 간격이 축소되면서 벌통은 벌 개체수에 비해 남아도는 여분의 소비가 발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온도가 35도 올라가지만은 밤에는 20도 정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5도 이상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벌이 뭉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벌 개체수와 맞는 소비를 조절하는 이른바 축소 작업을 통해서 벌들이 더 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축소가 필요하다. 이 시기 시행하는 축소는 월동을 위한 1차 작업이고 다시 11월 시행하는 마지막 축소와 함께 통칭하여 월동 축소라고 한다. 1차 축소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향후 2달간 진행될 산란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다. 향후 2달간은 바로 9월달과 10월달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9월달과 10월달은요. 이제 9월달, 10월달 벌을 양성하는 것은 어느 계절하고 똑같습니까? 바로 봄에 4월달, 5월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벌 관리를, 육아 관리를 4월달, 5월달 봄벌 관리하듯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소를 많이 나왔습니다. 자, 가을벌 육성. 양성이나 육성이 나왔습니다. 이 월동벌이랍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축소를 하죠. 1차 축소를 하죠. 1차 축소. 제가 계속해서 축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축소만 제대로 해도 반은 성공한다. 할 정도로 축소가 중요합니다. 축소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축소의 의미가. 왜 축소를 해줘야 되나요? 축소의 의미는 바로 보온이라고. 보온입니다. 우리 벌이 내 벌통에 5매가 있다. 자,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벌통이 이렇게 손문이야. 셋, 넷, 다섯. 자, 3번 소비, 4번 소비, 5번 소비 이렇게 했어요. 있고 우리 사양이나 경리판으로 막아놨어요.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게 낮에는 35도 이상 동안 벌이 흩어져가지고 각 벽에도 붙어있고 또 소문에 붙어있고 이렇게 했지만 밤 되면은 쪼그라들어요. 밤 되면 이렇게 왕이 있는 쪽에 2매나 3매 쪽에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이 2매는 벌이 붙을 수가 없죠. 밤 온도가 내려가는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4, 5매 쪽에 육아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밤에. 그래서 축소를 해줘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5매를 기준 잡았는데 4매든 5매든 여러분들 벌통 안에 있는 거 6매든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벌 양에 따라서 2매도 될 수 있고 3매도 될 수 있습니다. 3매 쪽으로 이렇게 한 번이 몰려있다라고 벌이 본다면은 축소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원래 축소하면 이 2개 소비를 빼주는 게 맞습니다. 빼야 됩니다. 빼주셔도 되고, 자, 이때는 꼭 안 빼주셔도 됩니다. 빼주셔도 되고, 빼주셔가지고 좁혀주셔도 되고, 빼주지 말고 여기다가 바로 3번과 4번 사이에 경리판을 질러버려요. 경리판. 경리판 꽂았습니다. 이 자체가 축소입니다. 그럼 벌이 여기도 붙어있고 나중에 여기 붙어있고 여기도 붙어 다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막아버리면 여기에 4, 5번에 붙어있던 벌들이 자동으로 여왕벌이 있는 쪽으로 다 몰리게 됐습니다. 밤 되면 다 몰립니다. 여기 안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곧 지금부터 산란이 왕성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8월 중순부터 벌써 산란이 들어갔어요. 곧 가을벌이 태어날 그런 시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바로 이쪽으로 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두고 경기판을
해주셔도 관계없다. 만약에 그게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두 개 다 제거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뒷장에다가 예비 소비를 넣어줄 경우도 있겠죠. 빼고 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기판을 꽂아주는 것도 괜찮다. 빼고 소비를 뺐다가 나중에 들어가면 또 사실 번거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두시고 이 경기판을 꽂아주는 자체가 바로 축소될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축소를 왜 했어요? 이 계절 왜 이렇게 축소를 해줘야 되나? 그냥 내가 또뭐 저들이 할 텐데 요거는 우리가 좀 도와주셔야 돼요. 바로 밤에 온도가 내려갔다 그러죠. 지금 육아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지금부터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가을벌, 지금 가을벌 양성하잖아요. 가을벌, 월동벌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거 자, 가을벌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축소를 해서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보온해주 축소다. 그 보온 축소만 해주면 끝나면 되겠습니까? 축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보온제를 가지고 보온제로 벌통 내부에 개포가 있고 그 위에 보온제, 기울이 잡는 보온제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외부 보온제는 아직까지 안 덮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있는 지역이 산간 지역에 저 강원도 인제 밤에는 엄청나게 춥다. 그러면은 외부도 덮어주셔야 됩니다. 낮에는 걷어주고 밤에는 덮어주고 그런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지금 내륙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 9월 중순에 하순에 가면은 그런 것을 반복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온제를 꼭 해줘야 된다. 왜? 밤에 찬 공기, 한기가 벌통 내부로 전달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안에서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35도 온도와 60% 그 습도를 잘 맞추고 있는데 이것이 외부로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온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잘 조절해서 해주셔야 된다. 자, 지금 왜 이렇게 하면 축소하고 가을벌을 육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이것만 해주면 가을벌이 끝나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게 식량입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절대적으로 식량적. 자, 여기서 가을벌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화분땡입니다. 우리 교재 뒤편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교재 여러분들 요거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화분떡을 질 좋은 화분떡을 급여를 절대 이 두 가지는 전략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우리 전국에 있는 분들이 10월 말까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나는 월동벌을 10월 말까지 받겠다. 아니면 나는 9월 말까지만 받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지금 따뜻해도 저 제주도나 남쪽에서는 11월 중순까지 그때까지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화분떡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물이에요. 물이 절대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육아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산란을 하더라도 곤보 산란을 하게 됩니다. 띄엄띄엄.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지금 가을벌, 월동벌을 어떻게 하든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지금 전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이 식량을 이제 설탕물을 우리가 주게 되는데 비율은 어떻게 하냐. 비율 1.5대 1로 주십시오. 1.5대 1. 요거는 설탕 1.5에 물 1리터입니다. 그걸 1.5대 1. 설탕 1.5kg에 1리터. 그럼 설탕 한 포가 15kg입니다. 그냥. 15kg에 가지고 1.5대 1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한 포에 10리터예요. 물 10리터. 요게 1.5대 1입니다. 그죠? 15kg니까. 그럼 물 한 마리 20리터라고 본다면은 설탕 2포대. 그런 기준으로 희석을 해가지고 급여를 해야 되겠죠. 물론 먹이장이 많이 쓰면 또 그거 주셔도 됩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어떻게 한 번 줄 때 2홉 정도로 가지고 한 번 줄 때
2엽 정도를 가지고 7 간격으로 7 간격으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너무 많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지금 월동벌, 가을벌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식량을 많이 주게 되면은 전부 다 물어다가 저장을 하죠. 벌은 무조건 물어다 저장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갖다 저장을 한꺼번에 해요. 저장을 하면 빈 공간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산란하는 공간이 좁아져서 우리가 겨울벌을 확보해야 되는데 많이 생산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게 오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서 가을벌도 육성하면서 겨울 양식도 조금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초보자들이 야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건 뭐 벌을 왕성하는지 아니면은 겨울 식량을 어느 정도 맞춰놔 이걸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니까 식량을 많이 주게 되면은 벌 양이 적고 식량은 많이 있는데 또 반대로 벌을 많이 양성하려고 보니까 겨울 식량이 부족하게 되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고체 사료라는 게 잘 나오죠. 고체 사료. 여러분들 이런 고체 사료 하실 겁니다. 그죠? 이런 고체 사료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9월 달에는 굳이 월동 식량을 확보하지 않아도 고체 사료로서 벌통 안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 고체 사료는 저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산란 공간이 영역이 더 넓어진다. 그러면은 9월 달에는 벌을 많이 받으십시오. 받고 내 있는 지역에 따라서 9월 25일부터라든지 9월 20일 아니면 9월 말부터 월동 식량을 왕창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10월 달에도 날씨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잘 물어다가 벌을 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걸 잘 조정해서 우리 하시게 되면은 벌도 많이 확보하고 또 겨울 식량도 안전하게 확보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야, 지금 아직 멀었는데 11월 달 가서 식량 줘도 되지 않겠느냐 정말. 너무 또 느긋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오산입니다. 우리가 볼 때 11월 달에도 날씨가 좋아요. 뭐 단풍놀이 가고 아주 쾌적한 그런 날씨입니다. 근데 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풍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어다가 밀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여러분들 줘가지고 월동 식량을 만든다는 것은 아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월동 식량과 월동 벌을 확보하는 것은 10월 말,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끝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꼭 10월 30일 땡 할 때까지 하느냐? 아니에요. 10월 20일이나 10월 25일 전에 다 끝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도 당연히 질 좋은 걸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질 좋은 화분떡 많이 매서 잘 된 거 아실 겁니다. 화분떡을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 지역에 자연은 화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줘야 되느냐? 그래도 줘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가을에 되면은 이름 모르는 그런 화분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럼 식용을 사실 쓸 수가 없어요. 쓴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너무 많이 들어온다 하는 지역에서는 체분기를 걸어서 화분을 받아야 됩니다. 왜? 소비에 저장하다 보니까 산란은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죠? 그건 우리 사람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화분을 저장해버리면 또 산란 영역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체분기를 걸어줘야 되는 그런 또 환경이 됩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걸어주시라는 겁니다. 조금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화분들 안 주느냐? 아니에요. 화분들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셔서 관리를 해야 되고, 물은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다행히 내 양봉장 주변에 계곡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다면 굳이 물을 별도로 주시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꼭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고, 이때 물을 줄 때 그냥 맹물만 줄 것이 아니라 약간의 소금과 그 다음에 영양제가 여러분들 있으면 같이 넣어서 해주시게 되면 벌은 확실히 그 활성도는 달라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우리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번에 220회 2번에 보시면은 공소비와 저밀소비 준비를 했습니다. 공소비와 저밀소비가 모두 필요한 시기다. 공소비는 산란을 위해서, 저밀소비는 증소를 위해서 각각 벌통에 넣어준다. 사실 똑같습니다만은
우리 소비가 공소비도 있고 식량이 조금 있는 소비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쓸 때는 꼭 소독을 철저히 여러분들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소독하는 것은 보관할 때도 소독을 해야 되고, 지금 쓰실 때도 그냥 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꼭 이제 제일 하기 쉬운 게 주정입니다. 에탄올, 고급용 그 뭐 알코올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정, 술 담는 주정 그거 열어가지고 공소비에 해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공소비는 그대로 비어 있는 거죠. 저밀 소비 약간 꿀이 3분의 1이나 한 4분의 1 정도 있는 소비, 그런 걸 넣어주는 건 좋다 이럽니다. 증수할 때 예비 소비수 넣어주시게 되면 그 저밀 그 꿀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태어나는 벌한테 도움이 된다. 태어나는 벌이 자 소비가 이래 있으면은 이쪽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꿀이 있으면 여기서 벌이 태어나면 바로 올라가서 식량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좋고, 벌들이 그걸 알고 이미 빈소비는 어떻게 여기 꿀을 제작합니다. 이 부분에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들한테 젖을 주듯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거 있으면 좋다. 없으면 뭐 공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식량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하다. 꼭 공소비가 있어야 된다. 자, 가을에 지금은 공소비를 줘야 되고, 우리 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봄에 증수할 때는 이게 있으면 더 좋은데 이게 없으면 소축광을 넣었어요. 봄에는. 자, 요거는 가을에는 저렇게 해야 되고, 봄에는 소축광으로 넣었잖아요. 증수를 해줄 때. 꼭 공소비가 없어서 소축광을 해줘도 봄에는 먹거리 좋잖아요. 온도 좋지, 화분 많이 들어오지, 또 식량 풍부하지 하니까 소초광을 넣어줘도 바로 칩을 지으면서 꿀을 채우거나 바로 산란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는 봄에는 소초광을 해도 지금 소초광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본능적으로 칩을 지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칩을 안 짓습니다. 물론 그 집 조금 짓는 거 그런 건 있지만, 벌이 왕성하면 있지만 완전히 소비에 이 소초광에다 칩을 지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꼭 공소비나 저밀소비, 여기에 깨끗한 소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양봉인에게는 이 공소비가 큰 재산입니다. 이게 없으면 산란도 못 받고 꿀도 못 받고 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공소비는 언제? 봄에 많이 확보해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 공소비를 파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죠? 일부러 공소비를 판매하기 위해서 소비를 만드신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가을벌 육성하시면 꼭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 갖다 지금 내용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 더 붙여서 말씀하신다면, 벌이 좀 약해.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매 이하야. 3매도 안 돼. 이런 것도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합봉을 하십시오. 통수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용에, 벌통 안에는 벌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통수에만 연연해다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은 나중에 월동 못 들어가고, 그 벌이, 시원찮은 벌이 월동을 겨울에 지난다 할지라도 내년 봄에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서 아시아 꿀을 채밀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2통을 1통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통수에 연연해서 욕심을 부리지 마라. 벌 양의 안에 충실하게끔, 즉 작봉이 강한 벌을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원찮은 건 바로 합봉을 해라. 합봉. 이거 중요합니다. 합봉. 이것도 이 계절에 지금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워서 이게 시원하게 잘 되질 않을 거예요. 특히 초심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통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바로 합봉을 들어가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것은 이제 질병 관리 이 방제인데, 지금은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은 약을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하더라도 가볍게 해주셔야 되고, 친환경약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기는 벌이 있다든지 자꾸 벌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미 그건 실패한 봉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새로 태어난 벌이다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이전에 어떤 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하는 약제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뭐 개미산도 안 하고 옥산산 안 했다 그런 분들 개미산을 지금 하시 주셔야 되고요. 계속 지금도 왕서나 속살만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개미산을 했는데도 다른 걸 약재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드기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또 질문이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농약 성분, 속살만을 분부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약해를 크게 받지 않아요. 물론 많이 분산하면 받습니다만은 소비를 들고 간단하게 한 두세 번 정도 멀리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벌 몸에 붙어서 막 물이 흐를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벌을 당연히 피해봅니다. 왜? 이 속살만이 항생제, 농약 성분이다 보니까 벌에게는 사실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꿀을 체면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월동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 꼭 진드기가 많으시면 도저히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속살만을 한두 번 정도 분산해서 큰 진드기를 잡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아가씨아 꿀을 체면하고 나서부터 그 정리를 쭉 해오셨어야지 괜찮았는데 그때 뭐 다른 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농업을 하다 보니까 미처 손을 보지 못해서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지금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벌은 어떤 약이든지 해도 약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잘 아시고 하셔야 되고 너무 빈번하게 이렇게 벌통을 개봉해서 보는 그런 것도 좀 자제력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잘할 수 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꿀 초순 양봉 관리 이걸 도와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요, 꿀 중순에 또 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정 급한 게 있으면 전화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댓글로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서 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